안녕하세요. 내 입맛에 맞는 맞춤형 출석부 앱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더미 데이터, 그러니까 연습용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 학생 시트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은 여기 선택 과목에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 테이블을 참조로 연결해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명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선택 과목에서도 키에 해당하는 id 선택 과목열을 채워줘야겠네요. 함수를 이용해서요. dec2 hex 그리고 랜덤 비트윈 함수를 이용해서 10진수 임의의 숫자 하나를 추출했는데요. 자, 랜드 비트윈이요. 가장 작은 값에는 0을 입력했고요. 가장 큰 값에는 16을 8번 곱한 값이었죠. 16의 8승. 자, 괄호 닫고요. 이 상태에서 콤마하고 숫자 8을 입력해야 16진수 8자리로 표현하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자, 키가 입력되었으니까요. 이제 이걸 복사하면 되겠죠. 드래그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저 랜덤 비트윈 함수 때문에 매번 키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고정하기 위해서요.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Shift V를 누르면 값으로 변환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메뉴 버튼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서 값만 붙여넣기를 선택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학생 시트로 돌아와서요. 여기 ID 선택 과목에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요.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34번 학생을 한번 추가로 입력하면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어떻게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앱시트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에뮬레이터 화면에 선택 과목 뷰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앱시트로 앱을 만들 때 구글 시트에 있던 첫 번째 시트를 테이블로 자동 변환해 주었죠. 그것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뷰 하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선택 과목에 키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제는 키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A, B, C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을 추가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추가할 수 있는 폼 뷰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여기 UX 메뉴에 가서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여기 밑에요. 우리가 각 테이블의 칼럼을 설정할 때 이미 데이터 타입에서 레퍼런스로 테이블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 뷰와 폼 뷰, 인라인 뷰가 모두 만들어져 있는데요. 현재 학생 테이블을 베이스로 한 뷰가 없기 때문에 여기 폼 뷰에서 학생을 추가해도 등록된 학생의 명단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새로운 뷰, 그러니까 학생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이름은 동일하게 학생으로 해볼까요? 학생들의 목록이 잘 보이게 데크 타입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요. 여기 메인 이미지는요. 보통 이미지를 설정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미지가 표시되고요. 여기 프라이머리 헤더는요. 이 이미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세컨더리 헤더는요. 이 프라이머리 헤더 아래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요. 서머리 칼럼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 표시됩니다. 이번 출석부에서는 학생 목록을 테이블 뷰로 만들 생각이지만 지금은 이 화면 구성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데크 뷰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여기 프라이머리 헤더에서요. 학생의 학번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헤더,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표시해 볼까요? 아이디 선택 과목. 아직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컨더리 헤더 부분에 아무런 내용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머리 칼럼에는 학생의 이름을 입력해 볼까요? 일단 저장 누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학생을 추가해 보면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에뮬레이터 화면에 학생 뷰에서 오른쪽 아래 Add 버튼 클릭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폼 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학생 아이디는 이미 이니셜 밸류에서 유니크 아이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키가 생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 선택 과목은 선택 과목 테이블에서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을 선택해주면 그 과목명이 학생 시트에 표시되겠죠. 자, 내림 버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과목 A, B, C가 목록으로 나타나죠. 이건 우리가 데이터에서요, 이 컬럼을 설정할 때 선택 과목 탭을 가볼까요? 과목명을 레이블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타입을 래프로 만들어서 테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사용자 화면에는 레이블로 표시한 내용들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과목명을 지우고 수업 요일을 선택하게 되면 수업 요일 칼럼에 있던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ID 선택 과목을 레이블로 지정하게 되면 키 값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과목명을 레이블로 선택하고요. 레이블은 이미지 타입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이미지가 아닌 다른 데이터 타입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레이블로 선택하면요, 현재 화면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내용이 모두 레이블로 표시되어서 전부 다 보이는 것처럼 화면상에 표시되지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하나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3개의 레이블이 선택되어 있죠. 던 클릭하고요. 여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만 선택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과목명을 레이블로 지정하고요. 다시 한번 학생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Add 버튼 클릭하고요. ID 선택 과목에서 C 선택하고요. 학번은 대충 제가 마음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름은 아까 학생 34를 입력하기로 했던가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요 010, 이것도 대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 이제 학생 목록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새로 입력된 학생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C를 선택한 학생이라고 과목명이 보이죠. 이제 구글 시티에 가서 ID 선택 과목 열에 어떤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과목 C를 선택했기 때문에 C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죠. 구글 시티에 가서요. 자, 보시면은 학생 34가 선택한 과목, 우리 화면상에 보이던 C라는 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무엇일까요? 이 58로 시작하는 숫자는요, 선택 과목 시트에 가보면 여기 있죠. 과목 C에 해당하는 키 값인 것입니다. 이렇게 앱시트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키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이 키 값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칼럼을 레이블로 지정해서 앱시트 화면에서 그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 구글 시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업무상 수시로 관리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야 한다면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활용법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여기 선택 과목 시트에서요, 우리가 키로 지정한 ID 선택 과목열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키가 사라졌죠. 키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이 과목명에 해당하는 칼럼을 키 칼럼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학생 시트에 와서도 여기서도 바꿔줘야겠죠. 과목명이라고 하고요. 다시 앱 시트 편집 화면으로 가서요, 선택 과목 테이블에서 칼럼에 변화가 생겼죠. 여기 ID 선택 과목이 사라졌잖아요. 구글 시티에 입력되어 있는 실제 칼럼이 삭제되거나 혹은 새로운 칼럼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여기 리제너레이트 스트럭처를 클릭해 줘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클릭하고요. ID 선택 과목 칼럼이 사라졌죠. 그래서 키를 과목명으로 지정하고요. 과목명도 중복 없이 입력되어 있는 고유값들이기 때문에 키 칼럼의 후보 중 하나였죠. 그리고 레이블도 그대로 과목명으로 두고요. 이제 학생 한 명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과목 C를 선택하고요. 학번은 자, 마찬가지로 대충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학생 35가 되겠죠. 이메일도 대충 입력해 보고요. 전화번호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자, 아래쪽에 가서 새로 추가된 학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학생 35라는 이름의 새로운 학생이 추가되었고요. 이 학생은 C라는 과목을 선택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학생은요, 조금 전에 추가했던 학생 34인데 키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화면상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구글 시트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새로운 학생이 추가될 때 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과목명 C로 입력되어 있네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요, 이게 더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이게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앱을 하나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사용한다면 이런 직관적인 입력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데이터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조직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이렇게 과목명 같은 칼럼을 키로 사용하면은 중복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앱시트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8자리 영문자와 숫자 조합의 키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추천하는 바이고요. 최종적인 선택은 사용자의 필요나 업무 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입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에 가서요. 삭제했던 칼럼을 다시 되살리고요. 앱시트가 과목 A를 선택한 학생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과목 A에 해당하는 키를 복사해서 학생 시트에 가서요. 적당히 10명 조금 넘게 선택하고 붙여넣기. 이제 여기 오른쪽의 학생들은 과목 A를 선택한 학생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목 C에 해당하는 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 학생들은 과목 C를 선택한 학생이 되겠죠. 다시 앱시트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입력된 데이터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에뮬레이터 화면의 오른쪽 위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고 이게 뭘까요? 그렇죠. 제가 삭제했던 칼럼을 다시 되살렸죠. 그러면 여기 선택 과목 테이블에서 다시 리제너레이트 스트럭처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아이디 선택 과목이 되살아났고 키를 다시 수정해 주겠습니다. 저장해 주고요. 여기 뭐 또 에러 메시지가 떴죠? 이거는 아이디 선택 과목 칼럼이 키 칼럼인데 필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앱시트가 자동으로 해줬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드리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모두 나타났네요. 우리는 키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지만 화면에서는 그 키에 대응하는 A, B, C라는 과목명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 오늘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이 앱시트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